토트넘은 내일 에버턴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레스터와의 개막전에서 충격의 무승부 경기 때문에 팬들의 비난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레스터전 이후 선수 개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팀 내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주장 손흥민뿐 아니라 포스텍 감독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을 빼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진작 방출했어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튀어보려고 막 지르는 일부 제정신이 아닌 의견일 뿐입니다. 특히 레스터전은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 이후 상대팀의 최고령 선수인 제이미 바디가 경기 종료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더 다운된 상황입니다. 제이미 바디가 토트넘 원정 팬들을 향해 우승 트로피도 없는 것들이라는 도발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승격팀인 레스터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토트넘은 대패한 것처럼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반드시 에버턴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토트넘인데 선발 명단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손흥민을 빼야 한다는 헛소리 수준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믿을 만한 선수는 손흥민뿐입니다. 솔랑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상황에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축구 매체 풋볼 365 등 일부 매체들이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비난하면서 방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내지만 모두 다 어그로 끄는 횡설수설일 뿐입니다. 풋볼 365는 손흥민은 과거형이다. 34세의 손흥민은 더 이상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뛸 자격이 없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을 하면 일부 인종차별분자들인 팬들의 극렬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레전드인 제이미 와라가 손흥민은 전반전이 끝난 후에 빼버려야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손흥민에게 이런 비난을 쏟아놓는 것은 관중 해설가들이 항상 사용하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일 에버턴전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일 에버턴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브레넌 존슨이 빠지고 쿨루셉스키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레스터전도 이 두 선수의 운명이 엇갈린 것에 대해 뒷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솔랑케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유탄을 맞은 선수가 쿨루셉스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이 완전한 몸 상태로 돌아오면서 최전방 공격수에는 쿨루셉스키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최전방 옵션이 아니지만 그래도 브레넌 존슨보다는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개막전 선발 명단에는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스텍은 메디슨을 중앙에 기용하고 브레넌 존슨을 오른쪽 윙어로 선택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레스터전에서 좌충우돌로 뛰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총애하는 포스텍의 황태자 브레넌 존슨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존슨은 후반 33분까지 뛰며 78분을 소화했지만 드리블과 크로스 성공률이 전부 0%였습니다. 드리블 한 차례, 크로스 두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패스는 26차례 시도에 20차례 성공, 77%를 기록했지만 상대의 치명적인 패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지 못하고 답답한 플레이만 펼치는 존슨의 모습에 팬들도 폭발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의 유명 팬으로 아마추어 팀 런던 라이온스 코치인 데런 얄렛은 브레넌 존슨 이적에 서명한 사람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쿨루셉스키는 경기 막바지에 교체 출전하면서 기회를 창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오는 에버턴전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빠지고 쿨루셉스키에게 선발 출전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완전히 경기를 망칠 정도의 졸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포스텍이 다시 선발로 기용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에버턴전에서 존슨이 선발로 나오고 또 죽을 쏘어버리면 포스텍과 존슨은 쌍으로 버림받을 험악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결장이 확정된 선수는 벤탄쿠르입니다. 벤탄쿠르는 프리미어리그의 뇌진탕 프로토콜에 적용을 받아서 무조건 에버턴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에버턴전에서도 그레이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많은 이브비수마가 에버턴전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팀 내 분위기는 아직 처벌 기간이다라며 출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막전인 레스터전 출전 금지이지만 에버턴전 출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치그레이의 선발 출전에는 비수마의 징계와 관련 없이 상당한 기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치그레이는 중원에서 놀라운 키패스의 창조 능력과 수비를 제끼는 경기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과 토트넘 팬들은 아치그레이의 이런 능력이 팀 내 동료 선수들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디슨이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정도로 중원의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능력 보유자로 벤탄쿠르 대체 선수라면 무조건 아치그레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결장 멤버는 페드로 포로입니다. 지난 레스터전에서 후반 막바지 발목을 접질러서 절뚝거리며 한참 뒤뚱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드로 포로는 제드 스펜스와 교체되었습니다. 교체 후 덕아웃에서도 고통스러워하던 포로는 선발 명단에서 빠지고 제드 스펜스가 포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에버턴전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윌슨 오도베르의 출전 여부입니다. 오도베르는 양민혁보다 한 살이 더 많은 19살이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치열한 시즌을 한 번 보낸 경력자입니다. 이번 이적이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은 토트넘이 그동안 이적설이 전혀 돌지도 않았지만 뒤에서 은밀하게 추진하고 이적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오도베르는 프랑스 출신 윙어로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스 시절을 보내었고 프랑스 트루아에서 데뷔한 후 지난해 여름 승격팀 벌리로 이적,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오도베르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9경기에 출전, 3골 2도움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리그 데뷔를 이루었습니다. 벌리는 지난 12일 열린 챔피언십 개막전에서 루턴타운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도베르도 선발 출전에 89분을 뛰면서 한 골을 넣을 정도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오도베르는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윙어입니다. 일단 손흥민의 백업으로 뛸 것으로 전망했지만 포스텍 감독이 브레넌 존슨 대신에 오도베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에 쿨루셉스키, 후반전에 오도베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풋볼 365는 오도베르는 양발을 모두 다 사용하는 윙어이기 때문에 손흥민 대신에 오도베르를 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TBR 풋볼도 기존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스피드를 가진 오도베르가 토트넘의 새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도베르는 이적 발표 이후 손흥민의 특징과 능력이 겹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도베르도 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1대1 상황에서 상대 선수와 상대하고 드리블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공을 잡고 많은 터치를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10번째 시즌이자 이전 독일 분데스리가 경력을 더하면 유럽 1군 무대에서 15번째 시즌이 됩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빛을 내어야 하는 시즌입니다. 지난 레스터전에서 토트넘은 후반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전반전처럼 수월하게 빌드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솔랑케 등 전방 공격수들에게 향하는 패스 정확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손흥민도 후반 막판에 찾아온 결정적인 찬스에서 매끄럽지 못한 볼터치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해 몇 차례 번쩍이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경기가 흐르면서 빛이 발했다라고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내일 손흥민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토트넘의 운명뿐 아니라 손흥민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